한동훈은 국회를 모이라고 그랬고 추경호는 국회 들어가지 말고 당사를 모이라고 그런 거죠. 그럼 무슨 얘기죠?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하고 네. 한동훈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명확하게 갈리겠네요. 명확하게 다르죠. 사실 계획했었던 거죠. 친문첩자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이렇게 압력하고 있었던 거라고 이게. 온 나라의 첩자들이. 예. 먼저 공격을 한 거죠. 네가 탄핵할 시간 주지 않고 네가 탄핵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전장을 대통령께서 만들었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전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정이 돋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저질렀던 그 폐악질을 이제 다 나열하고 있고요. 이것만 갖고 비상계엄 발효 효과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다 하는 법학자들, 법대 교수님들의 이제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여기도 보면은 이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워딩 자체가 되게 강력해요. 이게 자극하는 거거든요. 적을, 민주당을. 워딩 자체가 되게 강렬해요. 내가 너를 더 이상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뭐 의지 표현 같은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적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정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게 핵심 문단이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이제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증거가 있을 거잖아요. 명확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민주당을 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규정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도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세력들이 대단히 크고 그 세력들을 일거에 소탕하고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믿어달라는 겁니다. 뭔가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시간 동안에 많은 혼란이 있을 건데 그 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 대통령이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그런 의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얼굴 한번 보시죠.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표정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연하시죠. 결연하고 되게 단호하고 그렇잖아요. 예. 배신 때릴 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4시 반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를 하셨죠. 네. 표정을 보시면 당황했다든지 망했다든지 하는 그런 표정은 좀 읽기가 좀 어렵고요. 확신에 찬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네. 6시간 만에 일어난 겁니다.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네.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국외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전국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즉시 소집했지만 아직 애들이 안 와갖고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1시에 있었고 네. 해제가 3시간 반 걸려서 했는데 왜 하필 3시간 반 뒤에 계엄을 해제했냐는 거죠.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담화문에 비해서는 되게 짧고요. 무미건조해요. 제가 봤을 때 좀 경고성 멘트 같아, 이게. 맨 마지막에. 네. 아, 진짜 술 먹고 술 취해갖고 지금 홧김에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맞아요. 예, 예, 예. 이 사항들을 보고 제가 가졌던 의문이 첫 번째로 왜 이렇게 계엄을 느슨하게 했지? 일반인들만 맞고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은 다 이제 신원 확인하고 다 들어가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럼 애초에 막을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리한 사항인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 쪽이 되게 유리한 사항이에요 지금. 10월 위기설도 다 잘 넘겼고 11월 위기설도 잘 넘겼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한테 되게 유리한 국면인데 가만히 놔둬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국면이 당연히 흘러갈 텐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모험을 하셨을까? 탄핵 위기 넘겼다고 그 탄핵 넘겨갔다 해서 11월 달부터 이제 주식 얘기합시다 해서 막 주식 얘기하고 네. 막 그랬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 넘겨드렸는데 네. 거기에 제가 되게 이제 기한 바가 큰데 근데 갑자기 탄핵하라고 왜 계엄한 것처럼 네. 지금 그걸 도대체 왜 이제 연출을 하냐는 거죠. 네. 목요일 날 이제 잠을 자다가 설쳤는데 새벽에 국민의 의원들이 탄핵은 결사 반대를 결의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네. 딱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이게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거구나. 이제 정부를 딱 컨트롤하고 있구나. 당연히 한동훈은 탄핵하려고 이제 주도자였기 때문에 댓글 관련된 여론 조작으로 이제 수사를 받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저로의 기회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제 전국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해야 한동훈도 살아날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국민의 의원들이 또 뭉쳐갖고 탄핵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하더라고. 그걸 보고 네네. 제가 의도를 알았다는 거죠. 예.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네. 이 구성 요건이 이제 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 계엄을 선포하면은 위법이에요. 내란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전제 조건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일부러. 사실은 경비계엄을 해도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왜 굳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헌법상의 권한을 사용하셨느냐. 그 이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이나 영장 없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비상계엄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죠. 영장 없이 무언가 조사할 거리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국회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구를 해서 해제를 했는데 문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구속영장 없이 구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계엄령을 발표하고 계엄군이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위협을 느끼지 당연히. 집 안에 막 들어오면 위협한 거죠. 일부러 위협한 거죠. 왜 일부러 위협했을까 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고 줄 잘 서라고? 아니요. 혹은 도망가라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 위협을 해야 탄핵을 할 거니까. 함정이라는 거죠. 날 탄핵해라 라는 거. 예. 탄핵으로 갈지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빨리 탄핵인가요? 시급하게 탄핵해라. 시급하게 탄핵해라? 시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명령이 국회를 들어가서 보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보고 나오면 다음에 왔을 때는 나를 잡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할 거고 2차 계엄이 나오기 전에 뭔가를 서둘러 갖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위협하려고 보냈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국회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예. 사실은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침착하게 냉정하게 지금 대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게 몰아간 거죠. 대통령이. 위협을 함을 통해 갖고.
대통령이 미치광이 바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클리어해요. 미치광이 바보니까 국회 보내갖고 구경만 하고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치광이 바보가 아닌 경우를 또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당해야 될 거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미치광이 바보가 아니면은 여기에 깊은 수익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탄핵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불안과 공포에 질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탄핵 발의하면은 2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72시간 안에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 자체가 제한적이야. 그 안에 뭔가 승부를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이제 여우사냥 작전이 아닐까. 한동훈 같은 자가 대표적으로 이유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 한동훈 당대표를 저를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하고 대놓고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작업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평시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는 미친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한테 대통령 주려고 그냥 하신 건가?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얘기도 참 많고. 그렇죠. 평시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고. 네네. 예, 준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네. 준전시에 해당되는 거는 왜 준전시에 해당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밝히실 거고요. 첫 번째, 왜 이렇게 계엄을 느슨하게 미치광이 바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그 미치광이 바보니까 당연히 사형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론이 형성될 것도 아마 대통령께서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믿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미치광이 바보일 리가 있냐. 6시 30분쯤에 키르기스탄과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준비한 계엄령 관련 입장을 밝힘. 놀란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30분 동안 설득. 경제가 박살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 위법 소지가 있다. 한 총리의 간곡한 설득에도 윤 대통령은 흥분하며 철회하지 않음. 그래서 한 총리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 그래서 연락되는 국무위원들 호출의 회의를 열어서 전원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강구한 입장. 국무위원들조차도 전혀 이 사전에 이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뜬금없이 얘기해갖고 내 계엄하겠다고 하니까 막 난리 났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사람들도 속여야 될 이제 병법에서는 내부 사람들도 속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네.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 없는 거니까 계엄 발표 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함. 그래서 다시 한 총리가 장관 몇 명과 대통령실로 가서 이거 안 받으면 위법이라고 설득. 대통령 겨우 설득한 한 총리와 장관은 다시 총리실로 와서 국무회의 열어서 계엄 해제 발표. 이 자리에서 내각 총사퇴 이제 결의해갖고 이제 넘겼다는 거고요. 계엄사령관도 사실 저 내용 몰랐어요.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였다.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상 지휘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6시간 있다가 계엄 해제할 거였으니까. 애초부터 계획돼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국회에 몰려가갖고 땅땅땅 해갖고 이제 해제 요구를 할 거고 그럼 우리는 받으면 되니까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애초부터. 이게 다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6시간 만에 풀어주는 거를.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그 위에 아주 극소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심지어는 경찰청장 조사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불법 계엄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인지 아닌지는 지금 사항이 준전시 사항이라고 하면은 합법한 계엄이고 준전시 사항이 아니고 평상시 사항이면은 불법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욱한 대통령이 무능한 국방장관 말만 믿고 아무 준비 없이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이 미친 대통령을 더 미쳐가서 이상한 짓 하기 전에 빨리 끌어내리자. 네. 해서 탄핵까지 가게 된 거죠.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정말 무능한 자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2년을 보장해서 경호처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왔거든요. 네.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 거친 육군 삼성장군이라는 거죠. 이 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군사작전에서 가장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통이라고 이 사람이 군사전략가라고. 그런 분이 이렇게 허술하게 계엄을 설계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비상계엄을. 15분인가 30분 만에 한동훈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다. 국민과 함께 맡겠다. 오세훈, 박형준이 계엄 반대한다. 박안수가 계엄 해제돼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 시장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습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입니다. 잘 수습하기 바랍니다. 네. 내부도 다 속였다는 거죠. 내부도 다 아무리 몰랐다. 진짜 비밀리 한 군사작전.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 민주당 약간 냄새 맡으시고. 그거는 입을 흘린 것 같고요. 예, 국회로 몰려가라고 흘린 것 같고요. 어허. 사전에 흘려줘야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해제하는 그걸 헌법 읽어볼 거 아닙니까? 국회로 몰려가서 해제하라고. 길을 다 열어줬다니까 일부러. 여우사냥 작전이잖아요. 내부의 간첩, 적과 내통하고 있는 자를 판별하는 거잖아요. 네. 벌써 나왔죠? 한동훈, 오세훈, 박형준은 간첩이었던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이거는 적하고 내통하고 있던 자라는 얘기예요. 작가님. 예. 홍준표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친중 세력 아웃, 예. 사모펀드 아웃, 종북 세력 아웃, 뭐 그런 얘기 쭉 하면서 리트머스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리트머스지가 바로 요번에 이제 비상경. 예. 그래서 이제 여우 사냥 작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군부나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민주당하고 줄대고 있는 애들이 있었을 거는 말입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스스로 커밍아웃 하고 있잖아요. 국정 1차장이면 국정원에서 넘버 2인데 나가서 대통령 막 공격하는 발을 막 하고 하잖아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 아까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된다고. 추 원내대표만 국민의힘에서는 알았다는 거죠. 김상욱은 사실 이게 이제 친한판지 사람들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내통했을까 이런 거 몰랐는데 이 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통한 게 그대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새끼가 민주당하고 내통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다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뉴스 집중 김상욱이 윤 대통령 출당 제명 조치 불가피하다. 정상적 대통령직 수행 불가하다. 나는 이런 분위기로 당연히 가서 대통령이 당연히 출당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다 느낌 왔다는 거지. 조금 쫓아내야지라고 다들 이제 의원총회 해갖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이 김상욱이 의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추경호 이 새끼가 의원들 못 들어가게 지금 계속 헷갈리하고 있어. 당대표님은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본회의장 모여서 풀어야 한다. 당사에는? 당사로 가는 건 알 수 없어. 추경호 원대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두게 자꾸 딴 데로 문자 돌리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중 지령이 간 겁니다. 한동훈은 국회를 모이라고 그랬고 추경호는 국회 들어가지 말고 당사로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하고 네. 한동훈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명확하게 갈리겠네요. 명확하게 하는 거죠. 사전 계획돼 있었던 거죠. 일부러 야,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김상욱이 한병도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김상욱 내가 오버 받아줘버렸어. 오마이 좀 데리고 와줘라 그랬어. 형님 나 국회의원 그만하려고. 한병도 여당 원내대표 당대표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실제로 김상욱이 원내대표는 아닌 것 같아. 추경호 하는 짓을 보이소 형님. 공범이지. 한병도가 그래? 방금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 김상욱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원대표 저는 몰랐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아니라 뺑기라는 거죠. 뺑기 맞고요. 예. 김상욱이 그건 지 입장 곤란 관한 거지. 안 그러면 저래 합니까? 자기는 원대실 있으면서 당사 가라고. 한동훈 당대표는 본회의장 모이라 하는데 당사로 가라고 계속 보내는 게 지는 가 있지도 않으면서 미친 거지. 한병도 어떻게 수습하려고 다 가담했던 분경 김상욱 감옥 가야죠. 나는 잡아가지 마쇼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 한병도가 누구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하고 형 동생하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얘가 지금 국민의힘 수석 원내 부대표로 있었다고 지금 친문 첩자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이렇게 압력하고 있었던 거라고 이게. 온 나라의 첩자들이네요. 예. 이 첩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소동을 벌린 거라고요 이게. 네,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김상욱입니다. 한병도 프로필 한번 보십시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이었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얘랑 형님 동생 하면서 얘기가 오고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난 거죠. 여우가 발견된 거죠. 이분이 총선 때 선거운동할 때 일부러 진 거라니까. 총선을 일부러 져서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갖고 걔가 비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친문의 스파이였다니까. 처음부터 친문 스파이였다니까. 문재인의 스파이였다니까. 각계문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 한병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를 꽂아준 거잖아요. 김상욱을. 첩자와 세작이 드글드글했네요. 예. 김상욱은 국민공천제도라는 거를 통해 갖고 공천이 됐는데 누구도 공천한 사람이 없어요. 걔가 한병도하고 되게 연결이 돼 있었던 거고 지금 한병도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란 말입니다. 한병도하고 지금 형님 동생하고 하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지금 카톡을 주고받고 하던 그 김상욱을 한동훈이 꽂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지지 선언한 김상욱 공천체 이렇게 해갖고 다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친문이었어 얘는. 근데 그거를 국민공천제도라는 이상한 제도를 갖고 와갖고 지가 국민공천해갖고 김상욱이 된 거야 해서 그냥 한동훈이가 이렇게 꽂아준 거예요. 울산시장 되는 자리에. 이건 누구를 갖다 놔도 되는 자리인데 미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 안에 여우들이 드글드글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일 줄은. 작가님.
독대 막 얘기하고 결국 독대했잖아요. 독대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갖고 내표에 이탈표가 생긴 거죠. 이탈표는 대놓고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협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표를 이탈시킨 거예요. 지 밑에 또 얼마나 시켰어. 이거는 비밀 투표니까.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제 김건희 여사님 특검하는 거는 결국 특검을 통해서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니까 그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갖고 이걸 한 거고,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한 대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제가 여러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 통과를 막았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감당하지 못하게 돼 걱정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켜서 너 탄핵시킬 거야 라고 대놓고 협박하려고 단독 회담을 해동을 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 당 의원들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선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믿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지금 대통령이 맞아요. 목숨줄이 여당 의원들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절대 다수 200석이 필요한데 8석이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믿고 이 일을 진행한 거라는 거죠.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재명이 한동훈 대통령 설득해서 국정기조 전환 끌어내야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이 국정기조 전환 더 늦어서는 안 돼. 국정기조 전환을 끌어내려고 얘기를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돌아갔고, 협박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얘기했는데 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믿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 쇼당 친 게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해서 결렬이 된 거고, 그래 씨발 그럼 뭐 탄핵이야 해갖고 그 이후부터 축축축 진행돼 갖고 이제 하던 차에 먼저 공격을 한 거죠. 네가 탄핵할 시간 주지 않고 네가 탄핵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전장을 대통령께서 먼저 만든 거죠. 그것은 함정이었다. 여기서 협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긴밀하게 상의했을 거예요. 추 원내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갖고 저녁을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다루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평생 3년 장소를 바꿔야 돼. 바꾼 장소는 황금정 묵인영환 6시, 종로통 대합원점 4시야. 대합원점 4시. 박경록 가게 5시. 내가 지금 우리 단원들 하나하나씩 만나서 각기 다른 작전 내용을 말해서 그 누군가가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시부터 정보에게 전달하겠죠. 바로 그놈의 밀정인 거죠. 결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지옥에서 보자. 각기 다른 메시지를 주고 메시지가 적한테 흘러갔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그 새끼가 밀정이었던 거죠.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이것은 당대표 지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이 같은 지시에도 직결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사진 찍은 이 18명은 그 정체가 다 드러난 거죠. 이렇게 정체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누구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대통령이냐 한동훈이냐, 그걸 구분해낸 거죠. 혹은 문이냐. 예.